고수의 국어 안종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수능특강 문학 고전시가 7번 채듣기 선생님의 봉산곡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채듣기라는 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1604년 출생에 1646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병자호란을 겪으셨는데요. 1636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3살 정도 됐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왠지 패배할 것으로 예견하고 결국 그 고향에 내려가게 되는데요. 경상도 상주에 은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주에서 굉장히 지금 아름다운 절경들을 보면서 자연에 은거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예조 참판까지 역임하신 분이어서 국가에서 우리 그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 복림대군 하는 왕자와 그다음에 청나라와 싸우자라고 했던 척허파 이런 사람들이 인질로 청나라 수도 바로 요양에 끌려가게 돼요. 그때 결국 그 왕이 인조가 복림대군을 모시고 청나라로 가라라고 했는데 병으로 그 왕명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충남 보은에 2년 정도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결국 2년 후에 유배를 풀어주고 다시 한번 채듣기한테 그때 이제 요양이라고 하는 수도가 심양으로 그때 이제 천도가 되거든요. 바뀌게 되는데 중국 이제 청나라의 수도는 지금 북경하는 베이징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요양으로 했다가 심양, 선양으로 바꿨다가 나중에 연경, 그러니까 지금 청나라 북경이죠, 북경, 베이징, 북경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결국 심양에 가서 복림대군을 보호해라, 보호하고 따름이란 뜻이거든요. 보호하고 옆에 따른 그 일을 이제 다시 한번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1638년에 지은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채듣기가 청나라로, 그러니까 상주에서 떠나서 복림대군이 있는 심양으로,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심양으로 떠나게 되는 그때 지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쌤 보기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가노라. 그러면 화자가 떠난다 라고 하면서 바이바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옥주봉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요거는 파란색으로 좀 할게요. 옥주봉아, 옥주봉 바이바이. 그리고 잘 있어라 경천대야 바이바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있거라 하는 거는 경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간다 옥주봉아 경천대야 잘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표현 방식으로는 요만큼 하고 요만큼 하고 짝을 이루니까 이제 대꾸법 이제 통사구조 반복이 사용이 되었고요. 다음에 의인법이 있습니다. 의인법. 그 다음에 돈호법이 있습니다. 누구 부르면 돈호법이라고 해요. 누군가를 부르면 돈호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선생님 그림을 그렸는데요. 지금 화자가 있는 곳이 상주예요. 상주에 여기 있는 좋은 경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경세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경치에서 은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쌤 파란색으로 네모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경천대 전부 다 상주에 있는 절경들입니다. 은거하고 있는 상주, 경북 상주에 있는 빼어난 경치들, 자연들, 절경들, 빼어난 경치들을 쌤이
네모 표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잘 있어. 나 떠날 거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2, 3년 정도 여기서 머물렀단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요양, 그죠? 중국 청나라의 수도, 청나라의 수도,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이제 심리적 거리도 굉장히 멀다 아니에요. 심리적 거리 만리다. 실제로 만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천리 정도가 되니까 만리가 안 되는데 심리적 거리로 만리길이 멀어야 얼마나 멀겠으며 그렇게 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는 않는데 가면 가지 왜 못 가겠어요? 멀지 않은데 이런 뜻입니다. 그곳은 이제 요양이죠. 1년이 그곳에서 보내는 1년은 오래라고 하겠냐마는 거기서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이런 뜻이죠.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텐데 금방 다시 돌아올 텐데 이런 얘기죠. 그러면 상봉산 별천지를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면 자기가 여기 상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봉산. 그리고 별천지는 특별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낙원 이런 뜻이에요. 낙원. 이곳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노련의 분노 탓에 속세를 아주 끊고 그러면 처음에는 병자호란 일어났을 때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1636년에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하고 상주로 응거한 겁니다. 상주 응거. 이걸 지금 노련의 분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노련의 분노는 근데 고사예요. 고사인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주나라를 버리고 진나라에 충성하는 것에 대한 분노래요. 주나라를 버리고 진나라로 충성하는 것을 내가 용납할 수 없다. 내가 주나라를 배신할 수 없다. 그렇게 느끼는 분노예요. 근데 이 분노랑 되게 비슷한 게 지금 예전에 명나라를 배반하고 청나라에게 굴욕적으로 섬겨야 하는 신하로서의 분노. 이런 뜻입니다. 그 때문에 속세를 현실을 끊어버리고 발이 없는 구리솥 하나를 다리를 저는 당나귀에 솥을 싣고서 주풍 가을 바람이 부는 돌로 된 길에 와룡강을 찾아와서 와룡강 역시 상주에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과거 회상이에요. 이 부분은 과거 회상입니다. 이게 과거 회상. 내가 처음 들어왔을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봉, 이 천주봉도 봉 하면은 봉우리입니다. 강 하면은 와룡강 하면 강이고요. 좀 더 상주에 있는 겁니다. 석굴 아래에 내가 초가집을 몇 칸을 지어두고 방을 몇 칸 지어두고 곳을 단 행화방 이거 전부 다 상주에 있는 자연을 말합니다. 정자 털을 내가 직접 손수 닦아서 낮에는 일어나고 새 달이 돋아올 때 하면 이런 것들은 쌤이 자연이니까 쌤이 동그라미 쳐둘게요. 이건 자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겠습니다. 자연은 동그라미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도리는 그 약간 경첩 있죠. 서랍의 경첩, 고리 같은 그 경첩입니다. 경첩. 문과 문을 연결하는, 문과 기둥을 연결하는 경첩. 없는 거적문과 거적문은 거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짠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만든 문과 울타리 없는 가시로 만든 살인문, 문입니다. 살인문. 적막한 산골에 적막한 산골이 아까 제 말했던 상주 손수 1군 마을이 더욱 좋다. 이거 과거 회상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에는 이런 삶은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분수라서 내 분수에 만족해서 안분지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단박하니 단박하는 깨끗하고 and 소박한들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 어찌할 수 없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깨끗하고 소박해도 어찌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요것도 서리법이 되겠죠. 서리법. 밝은 세상 한 귀퉁이에 버린 백성이 돼요. 그러면 요 부분은 이제 화자가 이제 낙향 은거했잖아요. 은거. 속세를 버리고 그 은거하는 자신, 화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화자 자신을 되어서 솔과 국화를 쓰다듬고. 그러면 이것도 자연이니까 쌤이 동그라미 칠게요. 동그라미 치고 잔나비 원숭인데요. 동그라미 치고 학을 버탄다. 그럼 이런 것도 좀 다 자연이 되니까 선생님이 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솔과 국화라고 하는데 솔은 소나무죠. 근데 소나무하고 국화는 약간 절개의 지조를 상징합니다. 그죠? 절개의 지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룹 잔나비 있잖아요. 가수들, 뮤지션. 근데 잔나비가 원래 원숭이란 뜻이에요. 원숭이. 근데 우리나라에 원숭이는 없지만 이게 고전 시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원숭이란 말을 썼죠. 일본에 원숭이가 있고 중국에 원숭이 있지만 조선에 원숭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관습적으로 원숭이와 학, 자연을 친구 삼아서 어와. 그러면 어와 하니까 감탄사죠. 그러니까 하니까 감탄사 나오면 뒤에 느낌표 치고 영탄법 이 강산이 경치도 좋고 좋다. 반복법. 아이 좋았어 하고 과거 회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도 화자가 있는 곳 있잖아요. 화자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화자가 있는 곳은 아까 맨 처음에 잘 있어 했을 때 옥주봉 경천도의 상주 지방입니다. 상주 지방의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참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높다란 금빛 색채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절벽 쌤이 상주의 절벽입니다. 허공에 솟아올라서 구암 9개의 바위인가 봐요. 앞에 두고 경호 호수인가 봐요. 암은 9개의 바위. 그냥 절경입니다. 호수, 거울 같은 호수 위에 서 있는 모양이 이제 절벽인 거죠. 삼신산 제일봉이 6자라 머리에 버린 듯 지규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 노을 하면 자연이네. 노을, 흰 구름 하니까 곳곳에 그늘이요 라고 해서 자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붉은 하니까 빨간색이네. 색채어죠. 그죠? 색채어가 있는데 이 색채어가 색채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색채 대비. 유리 같은 하니까 쥐규법. 아주 맑은 경치가 그럼 경치 빨간색으로 할게요. 빈 땅에 깔려 있는데 용문 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명승지겠죠. 옆에 두고 펼쳐진 모래밭이 있는데 8폭 돌병풍이 옥난간에 두른 것 같다. 지규법 나오고 그다음에 맑은 모래 흰 돌이 구비구비 경치로다. 참 경치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역시 색채어가 나왔고요. 경치 좋다. 느낌표 영탄법.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연 좋다. 내가 있던 상주가 경치가 좋았다. 이 얘기입니다. 화자가 우리 나중에 상주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저기 심양으로 이렇게 우리 소현세자 복림대구를 모시러 이제 호종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가기 직전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자연에서 은거했던 삶을 회고하는 부분이 이 중약 전 부분입니다. 회고하는 부분이 전반부는 은거했던 상주에서의 삶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좋은 것이 무엇이 더 나은가 하고 물음표 의문형으로 했네요. 구암이 하니까 우리 9개의 바위 아까 지명 기억나죠? 물을 굽혀 천백척 솟아올라 하죠. 경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을 굽혀서 천백척, 그러니까 천백척은 굉장히 높은 높이로 솟아올라 구름 위에 솟아올라 하늘을 괴었으니 의인법을 썼네요. 의인법. 그다음에 어와 하는 건 아라는 뜻으로 감탄사고 영탄법입니다. 경천대야 하고 도노법 사용했고요. 너의 이름이 이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사물을 인격화했습니다. 자연을 너의 이름이 헛된 게 아니구나. 너 명성 그대로 유명한데 지금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 자연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부 요 중약 전의 전반부 부분은 화자가 상주에서 은거하면서 지냈던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있어 얘들아 내가 정들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상주에서 버린 백성이 되어 은거하며 지낸 곳에 그런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했습니다. 경치를 예찬함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반부는 좀 쉬웠고요. 자, 후반부가 좀 어려운데요. 이제 중국 청나라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모셔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 봅시다. 세상의 시비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거든요. 영예와 욕됨. 그러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그다음에 영화, 부귀영화할 때 영화와 치욕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갈매기 자연과 함께 늙으려고 했는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나라에서 그걸 또 아시고 그러니까 나를 아시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그걸 나를 아시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 한 몸을 그러면 쓸데없는 이 한 몸은 화자를 말하는 거죠. 화자가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으시니 요 나라에 임금의 은혜가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은혜가 만극하구나. 끝이 없구나. 자, 그러면 여기 느낌표 우리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했으니까 느낌표 빵 치고 영탄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파트 2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주에서 자기가 보내는 곳이 상주였잖아요. 그러면 12월에 그럼 12월은 음력 12월입니다. 심양 그죠? 쌤이 요양에서 심양으로 중국 청나라의 수도가 바뀌었어요. 수도가 이전이 됩니다. 수도 이전으로 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제 복림대군을 우리 볼모로 끌려간 복림대군을 호종하는 그런 모시는 지키는 일을 하라고 왕이 왕명을 내리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겁니다. 한번 유배 갔다가 어느 누구 일이라 잠시인들 머물겠는가 하고 물음표를 딱 치면 잠시라도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서리법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금 은혜에 감격하면서 행장은 여행 장비 이런 거를 바쁘게 챙기니 내가 3년을 입었던 옷으로 입을 그다음에 담요 겸 했다. 이런 게죠. 소박하게 챙깁니다. 남쪽에 더운 땅. 그러면 남쪽에 더운 땅은 자기가 은거했던 상주를 말하는 거고요. 춥기도 이러한데 굉장히 추운데 굉장히 춥다. 굉장히 추운데 한겨울 깊은 때에 아주 한겨울 왜 12월에 가라고 명령을 받았잖아요. 우리님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인조 아닙니다. 복림대군. 인조 임금 아니고 왕자들. 대군은 그러면 임은 바로 소현서자 복림대군. 여러분 그래서 왕자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심양 쌤 지도 그려졌죠? 그래서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 님을 생각해 보니 이국하면 다른 나라 땅, 다른 나라. 그럼 다른 나라는 이국, 요거는 청나라. 겨울 달을 누구 땅이라 바라보며 타국도 이국, 그죠? 다른 나라의 풍상은 바람과 상은 바람과 서리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풍상이 고생이란 뜻이에요. 고생을 어찌 그리 겪으신가 하고 물음표를 했네요. 그러면 이 왕자의 고통을 생각하는 겁니다. 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거죠. 생각하고 걱정함 요 부분입니다. 높은 언덕에 뻗은 칠기 3년이 되었구나. 우리 칡은 덩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뿌리가 됩니다. 그러면 3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병자호란 우리 잠실 삼전도에서 저기 송파 있죠. 송파. 거기서 우리 임금이 치욕적인 굴복을 했던 겁니다. 그럼 병자호란이 1636에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1638이 되니까 678 하고 3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년이 됐네. 굴욕이 이러한데 굴욕이 이렇게 심한데 꿇은 무릎을 언제 펼 수 있을까? 그러면 언제 국권을 회복할까? 국권 회복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사람이 없어서 오랑캐 청나라에 신하가 되었는데 300년 조선화조 300년의 예약 문물 이거 그냥 문화라고 컬처라고 생각합니다. 300년 우리나라 역사의 문화는 어디로 갔단 말인고 물음표 쳐도 좋고요. 느낌표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지금 포로 인질로 잡혀가잖아요. 인질 볼모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근데 옛날에 관주빈이다. 옛날에는 다 사신으로 갔던 사람. 사신은 볼모가 아니잖아요. 갔다가 오는 외교관이잖아요. 옛날에 외교관이었는데 지금은 다 인질로 끌려갔네. 이런 뜻이요. 태평시절, 좋은 시절은 다 막혀버리고 찬란한 문물은 다 사라져버리니 동해 물을 어찌 퍼서 이 굴욕,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을 씻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치욕을 씻어야 될 텐데 오나라 궁궐에 섭을 쌓고 월나라 산에서 쓸개를 매다니. 여러분 섭은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여기서 누가 잣대요. 왜냐하면 복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쓸개는 굉장히 쓰죠. 굉장히 맛이 쓴 것이 신체 부위의 쓸개인데 그것을 일부러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 이를 갈면서 복수를 꾀하는 거를 우리 쓸개와 관련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단어가 우리 보면은 그 와신상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와신상담. 섭에 누워서 쓸개를 맛볼 상에 쓸개 담자해서 와신상담. 이렇게 지금 복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굴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옛날과 지금이나 도리가 맞는데 하물며 나의 가문은 대대로 집안의 은혜를 계속 입어왔는데 우리 채득기의 조상이 계속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았던 집안이랍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랍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대의 큰 뜻을 있겠는가? 그러면 이 큰 뜻은 충이면서 청나라에 대한 복수 이런 거겠죠. 있겠는가? 하는가 하니까 물음표 치면 잊을 수 없다. 잊을 수 없다니까 이렇게 서리법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리석은 계략으로 거센 물결을 막으려 하니, 그러니까 자신의 전략 같은 거를 지금 어리석다고 낮춰서 표현한 겁니다. 자신의 전략, 자신의 꾀, 자신의 지능을 겸손하게 낮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센 물결은 이제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을 막기에는 내 재주가 참 부족한데 재주 없는 약한 몸, 그 뭐 화자의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울어진 집, 그러면 기운 집은 국가의 위기죠. 국가의 위기를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럼 내 한 몸으로는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굴욕을 싣고 싶은데 방 안에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가정법 눈물을 흘린다면 그거는 여자나 하는 태도다. 내가 남잔데 충신인데 신하로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슬퍼만 할 수 있겠니? 이런 뜻입니다. 이 원수는 결국에는 청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내가 못 갚는다면 무슨 얼굴을 다시 들겠는가? 그러면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다. 원수를 갚아야 얼굴을 들 수 있다. 그러면 서리법이 되는 것이죠. 악비의 손에 침을 뱉고 노예 맹세하니, 그러면 악비라는 사람과 노적이라는 중국 사람 고사를 인용하는 겁니다. 고사 인용. 그럼 이분들은 뭘 했냐면은 손에 침을 뱉으면서 복수를 생각했고, 그다음에 강을 건너면서 노예다 맹세했다. 그러면 이 맹세한 데는 복수를 맹세했다라는, 복수를 맹세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내 몸에 삶과 죽음은 가볍게, 깃들처럼 지규법 가볍게 여기고 동서남북 만리밖은 지금 사실은 문맥상은 심양까지 가는 거잖아요. 심양. 왕명, 왕이 준 왕의 어명을 쫓아다닐 거야. 이렇게 왕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노라 가노라 인노라 있거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있거라 하는 거는 옥주봉인가 그랬고요. 가거라 하는 있거라 옥주봉이었어요. 옥주봉은 경천대군요. 여기 보니까 경천대야 잘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천대야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죠? 나는 간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는 간다. 그리고 경천대 잘 있거라. 그러면 이 부분을 감아 보니까 이 구조가 A, B 했는데 다음에 B, A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반복과 변주입니다. 반복과 변화를 살짝 줬어요. 반복도 있고 변주도 있고 명령법도 있죠. 의인법도 있죠. 얘들아 잘 있어라. 정들었는데 See you again. 나중에 또 보자 하고 무정한 갈매기는 갈매기 우리 자연이죠. 맹세 기약을 비웃지만 끼룩끼룩끼룩 하면서 나의 맹세를 비웃겠지만 성은이 임금의 성스러운 은혜를 임금의 은혜가 만극하니 엔들리스예요. 끝이 없으니 내가 임금의 은혜를 성은을 생략했습니다. 갚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잘 있어라. 나 다시 I'll be back 얘기입니다. I'll be back. 나는 곧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잘 있어 하고 실제로 3년 만에 왕자님을 모시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시대적 배경으로 지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 지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확인사살 우리 3번 보기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즐거운 역사 시간입니다. 자, 병자호란은 쌤 얘기했죠. 1636년 임진왜란은 1592년 인조 14년에 이 청나라 만주족 여지족 오랑캐 새끼들이 명나라와 친하는 우리 조선을 어택했어요. 그 전쟁인데 우리 졌어요. 졌어요. 그래서 우리 삼전도가 쌤이 잠실, 송파 이렇게죠. 잠실, 송파 요 나루토에서 청나라 태종 그 왕에게 태종은 임금, 우리는 신하 이렇게 굴욕적 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 번 절하고 9번 구고두 그래서 머리를 9번 조아리는 레를 행하게 됩니다. 300구고두레라는 치욕적인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는 우리나라 왕자님,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리고 척화파를 인질로 잡아갔고요. 그때 우리 채득기가 우리 세자와 대군을 모시기 위해서 청나라 심양으로 떠났던
1938년에 지은 작품으로 이 화자의 삶과 실제 작가의 삶이 거의 싱크로율이 99.9%다. 뭐 요런 배경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운 고사 같은 게 좀 많이 남아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겠다 싶어요. 출제 가능성 별표 5개 봅니다. 6월, 9월 수능 중에 한번 나오겠다 싶고요. 그리고 요 선생님이 처음에 그렸던 그림 상황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2-3번 정도 복습하면 여러분이 거의 마스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바이바이.